일본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톱스타로 군림하던 여배우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한국으로 건너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여 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그녀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든 운명적인 만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한국에서 겪게 될 예상치 못한 반전들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 믿기 어려운 실화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미나미입니다. 일본 연예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살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드라마와 영화, 광고까지 섭렵하며 톱스타의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드라마 주인공, 화요일에는 잡지 화보 촬영, 수요일엔 새로운 광고 미팅, 목요일은 예능 프로그램 녹화, 금요일엔 시사회나 레드카펫 행사가 있었어요. 주말조차 팬미팅이나 해외 일정으로 빼곡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듯하게 돌아갔지만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후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속사와 맺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제가 받는 수익은 전체의 30%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회사 몫이었어요. 스케줄 하나하나까지 통제받았고 개인적인 만남조차 매니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을 옷과 먹을 음식까지 회사에서 정해주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끊임없는 스캔들 통제였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남성 지인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문제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지 관리라는 명목으로 저를 유리 상자 안에 가둬두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졌어요. 모든 만남이 계산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진짜 친구인지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환한 미소를 지어야 했지만 무대 밖에서 제 진짜 웃음은 언제 마지막으로 지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건 대사가 아니라 가짜 표정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나와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때로는 진통제를 먹고서도 웃어야 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독과 스태프들 앞에서는 항상 밝고 성실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표현할 수 없었고 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인형 같은 존재였달까요? 팬들은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연기는 제 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생계수단이 되어버렸어요. 18살에 품었던 순수한 꿈과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는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는데 말이에요. 밤늦게 도쿄 거리를 걸으며 네온 사인들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어느 날 밤 시부야 교차로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화려해 보이는 껍데기 뒤에 숨은 진짜 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런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는데 매니저 타나카 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회사로 바로 오라는 말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속사에 도착하자마자 대표실로 불려갔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대표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신문과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모든 화면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유명 정치인의 아들과 불륜 관계라는 터무니없는 기사였거든요. 사실 그 남성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마치 실제인 것처럼 구체적인 만남 장소와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사진까지 함께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대표님은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회사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도 사과문이었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직접 해명하고 싶다고 했더니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고 팬클럽에서도 실망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게 실망하셨고 동생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의 자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전화로 우시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연예인을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도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절반 가까이 찍었는데도 말이에요. 광고 계약들도 하나둘씩 취소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영화 출연도 무산되었어요. 매니저 타나카 씨조차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없다는 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미지만이 전부인 이 바닥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금요일 밤 혼자 아파트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연예인의 스캔들이 보도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는 항상 희생양이 되고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우선시되는 구조였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곳이 제가 꿈꾸던 무대일까요? 모든 게 끝났다고 느낀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져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시부야 거리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혼자 돌아다닐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더 서글퍼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음식점이 모여있는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한국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궁금해서 지나가면서 살짝 들어보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왠지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도 무너져 있었지만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일본어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혼자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는 서툰 일본어로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열더라고요. 한국에서 드라마 제작 스태프로 일하는데 일본에 출장을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향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하지만 중요한 미팅이 월요일에 있어서 바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혼자 일본에서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어머니께서 괜찮아지실 거라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울해 보인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고민했는데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연예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겪은 억울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면서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냥 너무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가 서툴렀지만 오히려 서툰 표현이 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들이 직접 해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소속사가 무조건 침묵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배우 개인의 목소리를 낼 기회는 있다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동안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위로를 받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회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처음 만난 외국인이 제 편이 되어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그 순간 쏟아냈습니다. 그는 당황하면서도 괜찮다고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우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충분히 울만한 상황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줬어요. 진짜 재능 있는 배우는 어디서든 빛이 난다고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환경을 바꾼다는 것,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이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그 한국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름은 박준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어제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도 어제 대화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라주쿠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호 씨는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서 기획 PD로 일한다고 자세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로케이션 답사차 왔는데 한일 합작 드라마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당한 일본 배우를 찾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했어요. 준호 씨는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제작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배우들의 발언권도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 창작의 자유도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기교보다 진정성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외모나 화려한 연기보다는 배우 본인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 씨는 계속해서 한국 연예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배우들에게 열린 기회가 많아졌다고 해요. 일본 배우들도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오히려 외국 배우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스캔들 처리 방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침묵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배우 본인이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팬들도 일방적인 기사보다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설명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라고 했어요. 준호 씨는 제 상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에서 억울하게 매장당한 재능 있는 배우가 한국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만 바뀌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충분히 한국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발음도 생각보다 자연스럽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준호 씨가 강조한 건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한 영향력이었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니까 일본보다 훨씬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미주까지 시청자층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듣는 내내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일본에서 잃었던 꿈이 낯선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동안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연기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재능은 환경에 따라 꽃피기도 하고 묻히기도 한다고요. 지금 일본에서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눈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일본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준호 씨는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더라고요. 한국어 실력도 충분하고 연기 경험도 풍부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연기 학원에서 한국식 연기를 배우면서 적응 기간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디션을 보거나 소규모 작품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면 된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제게 실망하고 계신 상황에서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지만 지금 일본에 있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실패했는데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니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1년 안에 성과가 없으면 돌아오라는 조건을 다셨어요.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제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위약금은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 비자 준비였어요. 다행히 준호 씨가 도움을 주어서 연수 목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기 학원에서 입학 허가서도 발급해 주었고 숙소도 학원 근처에서 구할 수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10여 년의 일본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의상들과 상장들, 팬들이 보내준 선물들까지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준호 씨가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서울에서 만나자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읽으니까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적어도 한국에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들었어요. 그동안 취미로 배웠던 한국어가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꿀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으면서 곧 한국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보인 한글 간판들과 한국어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공간에 제가 직접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의 도시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한강을 건널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강을 제가 직접 보고 있다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타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일본에서의 실패와 상처는 모두 뒤로 하고 여기서는 진짜 제가 원하는 연기를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홍대 근처에 구한 원룸은 일본 아파트의 절반 크기였지만 따뜻한 온돌 바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을 사 먹으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강남에 있는 연기 학원에 등록하고 첫 수업에 참석했을 때가 기억나요. 2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일본에서 10여 년간 연기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완전히 새내기였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연기 강사는 첫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기교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완벽한 발음이나 화려한 몸짓보다는 진심이 담긴 표현을 더 중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에서 받았던 연기 지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일상회화 수준이라서 연기 대사를 자연스럽게 하기까지는 많은 연습이 필요했어요. 일본어로는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을 한국어로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선생님과 동기들은 정말 따뜻하게 도와주었어요. 발음이 어색해도 웃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배우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수업을 듣는 수진이라는 친구는 제게 한국 생활 적응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감정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게 일본에서 겪었던 힘든 경험들을 연기에 활용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억울함, 분노, 절망감 같은 감정들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즉흥 연기 수업이었어요. 대본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유롭게 연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히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제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발음도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연기하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준호 씨와도 종종 만났어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가끔 드라마 촬영 현장 견학 기회도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을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보다 훨씬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더라고요. 학원에서 중간 발표회가 있었는데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스캔들 상황을 모티브로 한 단편 연기를 준비했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와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진실한 연기가 나왔어요. 발표 당일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일본에서 느꼈던 부담감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연기가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때 오랜만에 진짜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 선생님은 제 연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한국 배우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기교는 아직 부족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달 연기 학원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실제 드라마 촬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준호 씨가 제작을 맡은 단편 드라마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첫 번째 한국 작품이 될 예정이었어요. 대본을 받아보니 일본에서 온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이야기더라고요. 마치 제 상황과 비슷한 설정이어서 놀랐어요. 준호 씨가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애정을 가지고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대본 리딩 날 준호 씨와 다른 스태프들을 만났어요. 모든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배우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준비 기간 동안 준호 씨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캐릭터 분석도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작업상의 만남이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의 진지한 작업 태도와 배려심 깊은 성격에 마음이 끌렸어요. 촬영 준비를 하면서 준호 씨는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었습니다. 한국어 대사가 어려울 때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주었고 연기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무대라면 끝까지 가야죠 라고 말해주던 그의 목소리가 힘이 되었습니다. 첫 촬영 날이 다가오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과연 제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의 실패가 또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챈 준호 씨가 촬영 전날 밤 연습실에서 함께 리허설을 해주었어요. 연습실에서 늦은 밤까지 대사를 맞춰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서로의 꿈과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 씨도 처음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사 연습을 하다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본에서는 연애할 여유조차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촬영이 시작되고 준호 씨는 감독으로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알려주었어요.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무엇보다 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촬영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산업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연기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촬영이 끝나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강에서 야경을 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작업으로만 만났는데 처음으로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 씨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한국에 와서 연기뿐만 아니라 사랑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 후로 우리는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개인적으로는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가슴 뛰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아픈 기억들이 점점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첫 한국 드라마 본격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작한 단편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덕분에 정식 드라마 캐스팅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비록 조연이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다시 만난 세계였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일본에서 상처를 받고 한국으로 온 요리사였어요. 제 실제 경험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더욱 진실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첫 촬영 날 아침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일본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면을 쓴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제 모습 그대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순간 예전과는 다른 저를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국어로 대사를 할 때도 어색함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 10여 년간 연기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새롭게 배운 감정 표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감독님은 제 연기를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외국 배우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눈빛 연기가 인상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받았던 평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료 배우들과의 관계도 일본과는 달랐어요. 선후배 관계가 엄격하지 않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더 좋은 연기를 만들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일본 배우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동료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준호 씨는 제작진으로 참여하면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격려해 주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 촬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간의 촬영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곳이 제가 진짜 원했던 무대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본에서의 추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진실한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드라마가 방송되기 시작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제 연기에 대한 평가가 좋았어요. 한국 시청자들은 제가 일본 배우라는 것을 알면서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올라왔고 다음 작품을 기대한다는 댓글들도 많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한때 스캔들로 매장당했던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드라마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오랜만에 제 진짜 모습을 봤다고 하시면서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생도 학교 친구들에게 누나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작품 제안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연급 역할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디션 제안도 받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준호 씨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한 결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나로 살아가겠다고요. 사쿠라 미나미의 놀라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일본에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녀가 한국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사랑까지 얻게 된 감동적인 여정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포용력과 기회의 땅임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사례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진정성만 있다면 누구든 받아들이고 꽃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산업의 글로벌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본 톱스타조차 인정할 만큼 창작의 자유와 진정성을 중시하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미나미가 보여준 용기는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선택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현재 미나미는 한국에서 승승장구하며 일본에서도 재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고 진정한 실력은 어디서든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준 멋진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용기 있는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나눠요.